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KSTCDB 그리고 ICPSR 이용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육 진행할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이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전반부 1시간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KSTCDB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후반부 약 20분, 30분 정도는 해외 DB인 ICPSR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STCDB입니다. KSTCDB 로그인 방법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화면에도 띄워 놓았었는데 저희 DB 접속 방법은 우선 여러분께서 교내에서 접속하시거나 교외, 학교 밖에서 접속하실 때 모두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께서 혹시 학교 안에서 접속하신다면 전자자료 메뉴를 클릭하시고 학술DB 국내를 클릭하신 뒤에 네 번째에 보이시는 KSTC 클릭해 주시면 교내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용하시는 경우, 교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는 똑같이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신 다음에 우선 도서관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도서관 로그인 하시고 나서 똑같이 전자자료 학술DB의 국내 네 번째에 있는 KSTC 클릭하시면 학교 밖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STCDB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경성대학교 접속을 환영합니다라는 멘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멘트가 보이시면 자동적으로 로그인이 잘 되신 거고요. 자, 이것이 저희 KSTCDB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는 가운데에 보이시죠? 글자. 사회과학 양적 연구의 중심 KSTCDB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저희 KSTC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와 양적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만든 KSTCDB 데이터베이스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스트 3.0이라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KSTCDB의 자료는 당연히 여러분이 분석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도 온라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이나 업무상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아주 쉽게 설문조사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베이라는 설문조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KSTCDB 3가지 특징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메뉴별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인드 데이터와 온라인 통계 분석, 온라인 서베이 메뉴 3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선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 설문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지를 만드시고 설문지 배포하셔서 응답 받으신 뒤에 결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간 통계 분석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보이시죠? 현재 지금까지 진행된 실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는 게시물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업무용 조사,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이 있는데 기능상엔 차이가 없고요. 조사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 실습용 조사에 여러분과 함께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 실습용 조사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입력하는
개요 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이 개요 정보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조사자에는 조사자 성함을 써주시고요. 다음 관리자 비밀번호, 여러분들의 설문서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만 아시는 번호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실지 조사 기간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날짜 같은 경우는 네모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달력에서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날짜 옆에 바로 옆에서 지정하실 수 있겠고요. 끝나는 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조사 명칭, 설문서 명칭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연습이니까 경성대 이용교육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요. 다음은 이 설문조사를 소개하는 소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신다면 이 설문조사 소개 글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응답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가 이 조사 소개 글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이 소개 글을 읽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성실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와 테마 색상이라고 해서 응답자가 실제 받아보게 될 온라인 설문지의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설문지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특정 이미지를 이렇게 씌우실 수 있고요. 테마 색상은 설문지에 특정 색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와 테마 색상 중에 둘 중 하나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도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응답 및 중복 검증은 기본적으로 없음에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없음 그대로 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분의 설문조사에 반복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번 응답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한 사람은 꼭 한 번씩만 응답해야 한다 하시면 그 옆에 있는 이메일, 학번, 사번, IP,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하시면 응답자들이 응답하기 전에 본인의 이메일 수를 모두 입력하고 중복 체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누군가 똑같은 이메일 수를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상태면 같은 이메일 수를 입력한 두 번째 사람부터는 응답을 못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 접근 제한은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때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있음에 두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응답 대상자들에게 꼭 같이 알려주셔야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이제 만드실 때 문항 하나하나마다 문 1, 문 2, 문 3 자동 넘버링이 되도록 하시려면 표시해 두시면 되고요. 그런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면 표시 안 함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지 공개 여부, 공개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설문지를 저희 KSTCTV 다른 이용자분들이 여러분의 설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볼 수만 있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으시면 비공개로 두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반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어서, 예를 들어 저희 설문조사 게시판을 쭉 보시다가 관심이 있으신 설문조사 명칭을 발견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아동 청소년들의 가족관 인식 연구, 이러한 설문조사 명칭을 보셨고 이 내용의 설문지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설문조사 명칭 우측에 공개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 공개 글자를 클릭하시면 실제 이
연구자의 설문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구하시는 분야와 관련된 설문조사 명칭을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그 설문지가 공개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설문조사 개요 등록하는 화면으로 들어오셔서요.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선착순 응답을 받고자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을 100명까지만 받겠다 하시면 제한 있으면 체크하시고 숫자 100을 기입하시면 되고요. 제한 두지 않으신다면 제한 없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개요 정보를 쓰셨다면 화면 하단에서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페이지가 바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화면 우측에도 이렇게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설문지를 만드는 것도 이 화면에서 이루어지고요. 설문지 배포라든지 응답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이 QR코드 보이는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만드시려면 QR코드 보이는 화면 좌측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설문지 관리라는 글자 옆에 만들기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저희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설문 문항 유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선택형부터 서술형까지 6가지가 있고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일 선택형 문항을 만드시려면 단일 선택형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의 설문항입니다. 설문항을 만드시는 과정은 문항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만 설문 문항을 만들어 보시면 다른 문항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의 성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필수 여부라는 것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여부는 필수 선택 조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필수는 응답자가 이 문항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선택은 응답을 안 해도 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앞에 있었던 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예를 들어 1번 문항에서 2번을 선택한 사람만 2번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저는 필수로 두겠습니다. 다음 보기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보기의 개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 네모 칸에 보기 개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이 성별 문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기가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숫자 2를 입력하시고 보기 입력 버튼 누르시면 나타나는 2개의 칸에 보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보기 1에는 남자, 보기 2에는 여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단일 선택형 문항이 아주 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입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질문명부터 써주시면 되는데요. 질문명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최근 한 달 동안 영화를 함께 보신 분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뭐 영화를 아주 다양한 분들과 보실 수 있죠. 가족들과 보실 수도 있고요. 이성 친구와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자, 필수 여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기는 6가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기 1에는, 자, 여러분 혹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보통 영화를 어떤 분들과 많이 보시는지
간단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기 1에는 네, 친구랑도 보시죠. 보기 1에는 부모님, 보기 2에는 네, 배우자나 연인과 보시기도 하죠. 자녀와 보실 수도 있고 말씀 주셨던 친구들과 보실 수도 있고 보기 5에는 혼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을 다 보기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보통 마지막 보기에 기타라고 쓰게 되죠. 네, 맞습니다. 기타를 쓰게 되는데요. 자, 기타의 경우는 선택하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분과 영화를 보셨는지 직접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복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요. 기타 보기 옆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설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 모양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질문명부터 쓰겠습니다. 질문명에는 영화 장르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도를 여쭤보겠습니다. 각 영화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세부 질문은 영화 장르 3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화 장르 로맨스 영화 많이 보시죠? 그리고 코미디 영화라든지 사극 영화 같은 것도 있겠죠. 자, 보기 5번은 보기는 선호도를 측정하는 보기 5개가 들어갑니다. 1번 매우 싫어한다부터 5번 매우 좋아한다까지 써보겠습니다. 1번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보통, 4 좋아한다, 5번 매우 좋아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좀 편리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실까요? 매우 싫어한다부터 매우 좋아한다까지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자, 이렇게 순서가 있는 척도를 만드실 때 지금 제가 보기 1번에 매우 싫어한다를 놓았나요? 매우 좋아한다를 놓았나요? 매우 싫어한다를 먼저 놨습니다. 자, 이러한 보기 척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순서가 있는 보기 척도 만드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부정적인 내용의 보기 앞쪽에 먼저 배치하시는 게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경성대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중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여쭤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경성대학교 학생분들 500명에 대해서 중식 음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 결과 평균 5점 중에 4.5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경성대 학생분들이 중식을 대체적으로 좋아한다고 응답했다는 걸까요? 싫어한다고 응답했던 걸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좋아한다고 응답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점수가 높으면 그 내용, 그 결과가 긍정적인 내용이실 거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하는 경향에 맞춰서 보기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보기 1에 부정적인 내용을 그리고 보기 뒤편에 긍정적인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제 바로 이해되시죠? 매트릭스형 문항.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설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척도형부터 우선순위형, 서술형 문항 설명을 또 드려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온 설문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형 문항까지 모두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설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입니다. 척도형 문항의 척도 유형은 3점, 5점, 7점, 10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형 문항 같은 경우는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응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고요.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설문항 종류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설문지에 이미지와 간단한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주성문과 이미지 기능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설문지를 모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설문지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문지를 수정하는 것도 이 화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설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셔야 한다면, 예를 들어 뭐 내용을 추가하셔야 한다든지 오타를 발견하셨다든지 그러한 경우 내용을 바꾸셔야 한다면 각 설문항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해당 설문항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질문은 제가 지금 한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은 제가 교육 막바지에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문항 수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설문항의 순서를 바꾸시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1번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각 문항 우측에 있는 순서, 숫자를 바뀌고자 하는 순서의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었던 성별 문항이 2번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문항 내용 수정이나 순서 수정 등 설문지 수정은 응답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문지를 배포하시기 전까지 꼭 꼼꼼하게 검토를 마치시고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는 설문지 배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지 배포 역시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화면 왼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드신 설문지마다 고유의 URL 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이 URL 주소를 복사하셔서 응답 대상자들의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기타 모든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셔서 배포하시면 되고요. 응답자는 이 받은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설문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혹은 화면 우측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응답자들이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 제가 설문지 접속할 수 있는 URL 주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띄워드린 이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셔서 한 번씩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설문 응답을 오래 받지는 못하고요. 한 2, 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방에 올려드린 설문지 URL 접속하셔서 설문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메일 입력하시고 중복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응답해 보시면서 각 문항 앞쪽에 해당 문항이 어떠한 유형의 설문항인지 제가 커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자, 설문항 유형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서 설문지 응답해 보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응답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제가 추후에 추첨을 통해 아주 작은 상품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한 번씩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문 응답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교육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다는 그 출석 체크는 오후 3시경에 제가 또 다른 설문조사 설문지를 띄워드릴 거거든요. 오후 3시에 지금부터 약 30분 뒤죠. 오후 3시에 띄워드리는 설문지에 답변해 주신 분들만 출석 체크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꼭 오후 3시경까지 교육을 들으시다가 출석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 주셔야 출석 체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 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제 응답 결과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문 응답 결과 확인하시려면 이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의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선 현재까지 22분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3분이 응답하셨네요. 자, 응답자 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응답자가 설문 응답하기 전에 입력했던 정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죠.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설문에 응답한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설문 응답을 10번째로 하신 선생님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 누르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10번째 응답하신 분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 이메일 주소 쓰시는 분 누구신가요? GYWLS 69. 네네, 장효진 선생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휴대폰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모바일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응답자 수 위에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설문항 명칭과 각 보기, 그리고 각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 수 및 백분율. 자, 이러한 표를 빈도표라고 합니다. 자,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는 빈도표가 온라인상에서 곧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빈도표를 토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래프 우측에 있는 메모 버튼을 통해서 설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설문조사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막대형 그래프와 원 그래프 중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응답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성별 문항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8명, 여성분들이 22명 응답해 주셨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영화를 함께 보신 분들, 복수 선택형 문항은 자, 혼자 보신 분이 16분으로 제일 많았고요. 4분 같은 경우는 기타를 선택해 주셨는데 기타에 어떤 답변을 쓰셨는지 확인하시려면 응답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자, 다음 영화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여쭈었던 매트릭스형 문항 결과 빈도표도 바로 도출이 됩니다. 자,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도 빈도표가 바로 나오고요. 자, 우선순위형 문항이라든지 서술형 문항 결과까지 모두 나타납니다. 서술형 결과 보시려면 응답 내용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제목만 모두 다 잘 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페이지 상단에 있는 몇 가지 버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 아주 중요한 버튼입니다. 첫 번째 빈도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PC로 엑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실 텐데요. 여기서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빈도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바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 웹상에서 보셨던 빈도표를 엑셀로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두 번째 원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자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원자료, 로데이터라고 하는데 원자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뜻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KSTCDB의 원자료는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숫자로 코딩이 되어져서 원자료가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통계 분석하기와 통계 분석 3.0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텝 3.0입니다. 자, 그냥 통계 분석하기 버튼과 통계 분석 3.0 버튼 모두 진행하실 수 있는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분석하신 결과를 다운로드할 때 통계 분석하기는 분석 결과를 엑셀로만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통계 분석 3.0은 엑셀을 포함해서 한글, PPT, PDF, JPG 등 더 다양한 유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왼편에 보이시는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 피본 T 검정, 대응 피본 T 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KSTDB 설문조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실 요즘 포털 같은 곳에서 폼을 통해 설문조사 하실 수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포털의 폼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 특화된 그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빈도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저희는 이렇게 빈도표가 바로 엑셀로 제공이 되지만 포털 같은 곳에서는 빈도표가 파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편집해서 쓰시기가 좀 힘드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원자료 부분입니다. 가끔씩 통계 프로그램을 직접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자료만 있으면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포털에서 폼으로 진행한 원자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계세요. 그런데 포털에서 하신 설문조사의 원자료는 이렇게 코딩된 원자료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글자, 텍스트가 보기 명칭이 들어가 있는 원자료만 제공됩니다. 자, 예를 들어 문항 1번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2121 이렇게 숫자 코딩된 형태로 제공되지만 포털의 원자료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원자료로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시기가 좀 힘드세요. 코딩 작업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로 이렇게 코딩된 원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통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 설문조사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추후에라도 설문조사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포털 같은 것보다는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첫 번째 메뉴 Find Data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Find Data는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여러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메뉴인데요. 자,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자료를 약 2,400건 확보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조사 자료 명칭을 클릭해 보시면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조사명 검색에서는 특정 단어가 들어간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자, 조사명 검색에 가치관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37건 자료가 나타났고요.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해당 설문조사 명칭, 조사의 명칭이 나타나고요. 오른편에는 4가지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자료별로 아이콘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라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늘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녹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의 원자료, 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자, 로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SPSS와 엑셀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황색 아이콘 같은 경우 불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KSTCTV의 이스텝 3.0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웹상에서 실시간 통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검색된 자료 첫 번째 줄에 있는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명칭을 클릭해 보시면 우선 표본 크기라든지 연구 주관 기간, 조사 목적 및 내용 등 해당 설문조사의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더 내려보시면 몇 가지 버튼들이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설문지 보기는 해당 설문조사 설문지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는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항 7번,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라는 설문항이 있었고요. 1번 보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2번은 가능 안 하는 것이 좋다. 3번은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보기 3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실제 이 설문조사 참여자 5,000명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볼 텐데,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에 가까우신가요? 여러분들 교육 잘 듣고 계신지 확인차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번 중에 어느 입장에서 가까우신가요? 네, 3번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교육 잘 듣고 계신 거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설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자료 다운로드 쪽을 보시면 설문지 보고서 원 자료 등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파일 명칭 클릭하시고 저희 자료 이용 약관에 하단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정하신 경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은 SPSS 원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 위에는 조금 전 설문조사 때 보셨던 통계 분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 3.0 버튼 눌러보시면 저희 이스트 3.0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요.
화면 가운데에는 해당 설문조사의 변수 리스트가 나타나고 화면 왼편에 있는 통계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진행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 8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문항 7번 결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단은 그 문항 7번의 빈도표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빈도표는 각 보기에 응답하는 사람 수와 백분율을 뜻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빈도표는 빈도 분석을 통해서 통계 분석 방법 중 두 번째 빈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 클릭하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7번을 찾으신 다음에 자, 문항 7번에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선택 변수로 내립니다. 그 후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빈도 분석 결과 화면이 나타났고요. 살펴볼까요, 결과를.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보기는 자, 응답자 5,100명 중에 42.25%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에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은 36.647%의 응답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분에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플로피 디스켓 모양 통해서 여러분들의 PC에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하실 수 있는 형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엑셀, PPT, PDF, JPG 등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빈도표를 보면서 의문사항이 생겼는데요. 혹시 이 결혼에 대한 의견이 남녀 간에 응답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 문항 7번 빈도표와 성별 문항의 빈도표를 서로 교차시켜서 이 결혼에 대한 의견 빈도를 성별에 따라서 나눠서 확인하면 되겠죠. 즉, 한 문항의 빈도를 그룹별로 나눠서 보시고자 할 때 이 경우는 통계 분석 방법 중에 세 번째 교차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교차 분석 클릭하시고요. 가운데 변수 리스트에 있는 세 번째 성별 문항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행변수로 내리겠습니다. 그 뒤에 문항 7번 결혼에 대한 문항은 오른쪽 아래 열변수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하단에서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교차 분석 표가 나타나는데요. 자, 조금 전 보셨던 빈도표와는 다르게 문항 7번 결과가 남녀별로 나뉘어져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더 많이 응답을 하셨고요.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3%포인트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자, 3번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응답하셨네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약 10%포인트 더 많이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항 7번 전체 빈도를 제가 굳이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남녀 간에 응답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본 걸까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걸까요? 1번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2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중에 여러분도 채팅방에 한 번씩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서 나누어서 본 것일 텐데, 자, 이것을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남녀 간의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차이가 있다,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가설인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자는 분석을 하실 때 이 귀무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기각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차 분석 같은 경우는 교차 분석하시기 전에 통계 분석하기 버튼 누르시기 전에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네. 어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사례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백분율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영어로 카이스퀘어 베이스 메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도출하실 수 있는데요. 자, 분석하기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 보셨던 교차 분석 표 아래에 또 다른 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표가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이제곱 검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표에서 첫 번째 줄인 피어슨 카이스퀘어 부분 이 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보시는 수치가 이 P-밸류, 우리말로는 유의 확률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의 확률 수치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요. 그런데 유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하실 때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라는 기준을 많이 잡고요.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다고 가정하면 지금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으므로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죠. 따라서 이 교차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남녀 간의 응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KSTC-DB 설문조사 자료 통해서 간단한 분석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조사 자료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번에는 설문항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설문항 검색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설문 문항들을 설문조사에 설문항을 모두 탑재해 놓은 메뉴고요. 특정 단어가 들어간 설문 문항을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실제 설문지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 특정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설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별 검색은 저희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16가지 큰 주제로 분류해 놓은 메뉴고요. 원하시는 주제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에 포함된 자료들만 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리즈 자료는 여러분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시리즈 자료는 한 번만 이루어진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똑같은 설문조사를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설문조사를 시리즈 자료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은 시계열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조사 자료인데요. KSTC의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라고 해서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클릭하시면 WBS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고요.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노동, 정치, 사회, 종교, 도덕성 등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공의 연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WBS 조사 기관이 저희 KSTC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7차례의 자료들을 모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에 있는 WBS 국가별 통합 파일 다운로드라는 글자 클릭하셔서 WBS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는 모두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통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통계청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수치형 데이터를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고용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구성장률 등등 이 통계 데이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약 1,600여 항목의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연도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계 자료 클릭하시면 이번에도 역시 검색 방법별로 메뉴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 수 통계 자료와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데이터 두 개를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검색바에 여행이라고 단어를 검색하시면 두 번째 해외 여행객 수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 왼편에 체크하시고 화살표를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행 단어는 지우시고 소득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1인당 국민 총소득 원 단위의 데이터가 있네요. 이것도 체크하시고 아래쪽 선택 항목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 확인 버튼을 아래쪽에서 눌러보시면 자, 해당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인할지 연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1990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자, 데이터가 연도별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단위가 만원입니다. 자, 1990년에는 467만 4천 원이었다고 하고요. 2019년은 많이 늘었습니다. 3,743만 5천 원이었다고 하네요. 자, 해외여행객 수도 단위는 만 명입니다. 1990년은 156만 명, 2019년은 2,871만 4천 명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연도별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통계 데이터 역시 화면 상단에 통계 분석 버튼을 통해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 버튼 누르시면 앞서 보셨던 이스트 3.0이 나타났고요. 자, 이런 수치형 데이터들은 기술 통계량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의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외도, 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고, 회귀 분석은 데이터 간에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상관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관 분석 클릭하시고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수 두 개를 모두 선택 변수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 상관 분석 결과 표가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있는 표에 보시면 색깔별로 수치가 보이실 텐데 자, 여러분 제가 교차 분석 때 말씀드렸죠. 분석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수치 먼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의 확률, 영어로는 p-밸류 먼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p-밸류가 0.0이 나왔는데 유의 수준이 0.05라면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관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일단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상관 분석하셨으니까 상관 계수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두 데이터 간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같다는 겁니다. 또한 이 수치에 대한 해석은 아래쪽 노란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상관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즉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에는 플러스 0.951의 상관계수, 즉 아주 높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또 맞추신 분께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났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1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2번 중에서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시는 분께 네, 바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훈 님께서 가장 먼저 답변해 주셨거든요. 정재훈 님은 저에게 개인 채팅으로 모바일 핸드폰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관분석에서는 상관성과 그 강도만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장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라는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과성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즉 상관분석에서는 상관성만 알 수 있고 인과성은 알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데이터 통해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통계 자료 돌아와 보시면 키워드 검색 방법뿐만 아니라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집한 통계 데이터들을 다양한 주제와 학문별로 분류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메뉴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주제와 학문의 데이터, 학문에 포함된 자료들만 따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온라인 통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분석할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 쪽에 업로드해 주셔서 오늘 계속 보셨던 이스텝 3.0을 통해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엑셀 파일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료를 모두 만드셨다면 이제 그 자료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시 파일을 하나 가져왔고요. 채팅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그 집단의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생활 만족도 평균과 치료를 실시한 뒤에 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치료 전후로 이렇게 설문조사 두 번을 한 거고요. 그 설문조사를 합쳐준 겁니다. 하나의 파일로 합쳐줬는데 자, 이렇게 엑셀로 자료를 구성해 주셨으면 자료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검색 바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준비하신 파일 명칭을 클릭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가운데에 파일 명칭이 들어가셨죠? 그 뒤에 화면 우측에 있는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합니다.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통계 분석 버튼을 통해 자, 오늘 계속 보셨던 이스트 3.0으로 여러분들의 자료를 또 분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분석 방법은 모두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관련한 문제도 또 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따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1번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독립된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2번 대응표본 T검정은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 시점 전후로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집단이 동일한 집단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분산 분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하면 됩니다.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예시로 준비한 이 동일한 정신질환 환자 집단에 대해서 치료 전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려면 1번 독립표본 T검정, 2번 대응표본 T검정, 3번 분산 분석 중에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자,
네. 가장 첫 번째로 응답해 주신 분은 정재훈 님이신데, 정재훈 님은 저에게 아까 받으시기도 하셨고 지금 방금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공개 채팅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어은경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은경 선생님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처, 모바일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형 표본 T 검정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형 표본 T 검정을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되었죠. 자, 혹시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채팅방에 여러분 출석 체크하실 수 있는 설문조사 링크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응답하시면서 자, 출석 체크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이 URL에 접속하셔서 응답을 모두 완료하셔야 오늘 교육 출석 체크가 완료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응 표본 T 검정 하시고 사전 사후 변수 모두 선택 변수로 내리신 다음에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자,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면 중앙에 보시면 유의 확률 p-밸류가 보이시죠? 0.000이 나왔고 유의 수준 0.05라고 한다면 그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대응 차이 부분에 대응 차이 평균을 보시면 마이너스 1.680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를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KSTCTV의 모든 설명은 제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설문조사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어서 ICPSR 이용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교육이 오후 3시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도중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우선 KSTCTV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자, ICPSR 교육 네네네. 자, 어원경 선생님께서 KSTC 2스텝 3.0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시에 그 명칭을 그대로 쓰면 되는지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KSTC, 즉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KSTC의 2스텝 3.0을 통해 분석하셨다고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계속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뒤이어 준비된 내용 ICPSR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KSDB는 국내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ICPSR인데요. ICPSR은 인터 유니버시티 컨소시엄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의 약어로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를 위한 대학 간의 컨소시엄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ICPSR은 양적 연구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양적 자료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성대학교에서 저희 ICPSR을 구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ICPSR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접속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두 번째 전자자료 학술DB 국외를 들어갑니다. 국외에 들어가시면 화면 중앙에 ICPSR 해외 여론조사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글자 보이시죠? 자, 이 글자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KSDB 때와 마찬가지로 교 내에서는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 학교 밖에서는 도서관 로그인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ICPSR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서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ICPSR에서 사용하실 개인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ICPSR 우측 상단에 있는 Create Account 글자를 클릭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New User를, 새로운 유저를 위한 Create Account 계정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계정을 만드는 시간을 갖지는 않고 만드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셔서 우선 여러분들이 계정으로 사용하실 이메일 수 2번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도 2번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영문 성함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신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전공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자, 아래쪽에서 프라이버시 부분에 yes 체크를 하시고 submit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갈 겁니다. 그 인증 메일을 여셔서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여러분들의 ICPSR 계정이 활성화될 거고요. 자, 그때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ICPSR 접속하시고 도서관 통해 들어오신 다음에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글자를 클릭하셔서 활성화하신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의 영문 성함이 나타날 겁니다. 영문 성함이 나타나셨다면 그때 이제 ICPSR 로그인이 완전히 진행되신 겁니다. 자, ICPSR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양적 자료 아카이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ICPSR은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공하고 있는 자료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비롯한 양적 자료가 15,000건 이상 제공됩니다. 또한 그러한 15,000건 이상의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 베리어블스가 500만 개 이상 제공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ICPSR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문헌 자료가 9만 건 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ICPSR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주로 첫 번째 메뉴인 Find Data 그리고 또 Find Data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와 보시면 화면 중앙에 검색 바가 보이시죠? 여기서 원하시는 단어를 검색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뜻하는 crime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자, 범죄 단어로 6,7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가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된 자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왼편에 있는 필터 기능을 통해 검색 결과를 한 번 더 거르실 수 있고요.
주제 용어라든지 지역, 데이터 유형, 자료 시기 등등 한 번 더 검색 결과를 걸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운데 있는 솔트 바이를 통해서 검색된 결과를 재정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관성이라든지 알파벳 순서 등으로 재정렬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검색된 결과를 보시다가 자, 파란색 글자가 바로 해당 조사 자료 명칭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8번째에 있는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3년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조사 명칭을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시면 해당 조사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선 At a Glance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At a Glance에서는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서머리, 요약 정보와 사이테이션, 인용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주제 용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주제 용어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어로 또 검색된 결과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At a glance 오른쪽에는 데이터 앤 다큐멘테이션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해당 설문조사 자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공되는 파일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코드북은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원자료 같은 경우는 스테이타나 R, SPSS, SAS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리어블스는 이 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를 뜻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설문항 변수를 웹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릴레이티드 퍼블리케이션은 이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헌 자료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퍼블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우측에 보시면 110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이 자료가 다운로드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파인드 데이터로 돌아와 보시면 화면 좌측 하단에 브라우즈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토픽을 클릭해 보시면 ICPSR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의 주제 유형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유형들이 모든 유형은 아니고 더 많은 주제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주제를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센서스 이뉴머레이션, 센서스 조사도 있고요. 도시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쟁 및 갈등, 폭력 이러한 과 관련된 주제. 자,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리더십, 지리와 환경, 정부 구조 정책, 그리고 헬스케어, 보건과 관련된 내용 등 아주 많은 주제의 자료들이 ICPSR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인드 데이터로 돌아와 볼까요? 자, 브라우저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ICPSR에도 온라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List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온라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 1417건만 따로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중에서 제가 선거를 뜻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검색 결과 보시면 두 번째에 Setups Voting Behavior 2016년 선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2016년에 어떤 선거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대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자, 올해도 곧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자,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후보가 맞붙었었죠. 자, 그와 관련된 설문조사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해당 자료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자, 온라인 분석을 하시려면 화면 중앙에 있는 Analyze 온라인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Full Analysis Capability, SDA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 우선 자료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 주셔야 하고요. 화면 하단에서 동의해 주시면 통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애널리시스 분석 중에서 오늘은 교차 분석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Run Frequency or Cross Tabulation 이 글자를 클릭합니다. 자, 교차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row와 즉 행이죠. 그리고 컬럼, 열을 모두 채워 주셔야 합니다. 자, 변수 리스트는 화면 좌측에 있습니다. 자, 우선 A 쪽에서 A2 프레지덴셜 보트는 한번 클릭하시고 위쪽에 이렇게 셀렉티드에 해당 숫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로우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행으로 A2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H5입니다. 자, Effect of Obamacare on Healthcare Service 이 변수는 컬럼 열로 넣겠습니다. 자, 그 뒤에 해당 설문한 변수를 모두 채워 주셨으면 아래쪽에서 Run the Table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해 보시면 교차 분석 표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이실 텐데요. 자, Effect of Obamacare on Healthcare Service, 즉 미국 보건 서비스에 있어서 오바마 케어의 효과가 어땠는지 묻는 문항인데요. 자,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65.8%의 응답자가 improved, 즉 오바마 케어로 인하여 보건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자,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응답자 중에서는 무려 81.8%가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worsen,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CPSR에서도 온라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ICPSR Find Data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Search Compare Variables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 Variables는 설문항 변수라고 말씀드렸고요. Search는 설문항을 검색하는 것이고 Compare는 서로 다른 조사의 설문항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메뉴를 설명드릴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쉬어가시는 차원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2016년이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때도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질 않아서 미국으로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자, 미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한 몇 년 정도 일을 하면 그 회사 차원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오래 일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듣고 그리고 사례까지 확인을 하고 그 친구가 실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미국에. 자,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 뒤에 저는 미국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할 때마다 미국 행정부에서 이민 억제책을 굉장히 세게 쓰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했어요.
네, 무슨 또 국경에 어떤 벽을 쌓는다는 얘기도 뉴스도 들었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한 2018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전화가 와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너 거기 뭐 영주권 취득한다고 하지 않았어?" 물어봤더니 두 번이나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미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가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이민 억제책을 세게 사용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설문항이 ICPSR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자, 키워드 두 개를 넣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민자를 뜻하는 이미그런트와 일자리를 뜻하는 job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해 보시면 실제 이러한 설문항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해석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당신은 미국으로 오고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로부터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항이 2004년에도 있었고 2005년에도 있었습니다. 자, 찾아보면 더 최신 설문항이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 두 자료의 설문항을 비교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서로 다른 설문조사의 설문항일지라도 자, 이렇게 체크를 모두 해주신 왼편에서 체크를 모두 해주신 뒤에 컴페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른 다른 조사의 설문항 빈도표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04년의 경우는 테이크 잡서에 뺏어간다,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 2005년 조사에서는 31.3%의 응답자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조사의 설문항도 한눈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릴레이티드 퍼블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ICPSR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문헌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가운데 있는 검색 바에 실업을 뜻하는 unemployment라는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시면 검색 결과 실업과 관련된 문헌 자료가 400건 정도가 검색이 됐고요. 자, 최신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 볼까요? 자, 가운데에 보이시는 굵은 글씨가 해당 문헌 자료의 명칭이고요. 자, 문헌 자료 명칭 바로 아래 풀 텍스트 옵션 쪽을 보시면 이렇게 PDF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PDF는 해당 원문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해당 퍼블리케이션 원문 자료를 이렇게 웹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퍼블리케이션 명칭 왼편에 보시면 모양이 조금씩 다른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자, 이 아이콘들은 해당 퍼블리케이션들의 유형을 뜻합니다. 자, 화면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이콘별 의미가 보이실 텐데요. 자, 제공되는 퍼블리케이션 유형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시청각 자료라든지 일반적인 문서, 신문, 서적, 전자자료, 보고서, 저널도 제공되고요. 공신력 있는 컨퍼런스 자료집이라든지 잡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으로 아주 많이 보실 thesis, 논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외의 양적 자료를 활용한 문헌 자료, 논문을 비롯한 문헌 자료, 원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ICPSR 데이터 릴레이티드 퍼블리케이션 쪽에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ICPSR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KSTCDB나 ICPSR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자, 질문을 쓰시는 동안에 제가 추가로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STCDB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보시면 화면 하단에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KSTCDB 이용 매뉴얼은 KSTCDB 이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PDF 파일입니다. 자, 메뉴별로 저희 이용 방법이 설문조사라든지 통계 분석 등 굉장히 자세한 이용 방법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스탯을 활용한 통계 분석은 역시 PDF 파일인데 오늘 설명드렸던 저희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탯 3.0의 통계 분석 방법별 사용 방법과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등등 통계 분석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쉽게 마련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KSTCDB 활용 팁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게시판으로 이동이 되실 텐데 우선 이 게시판에서는 KSTCDB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시거나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여러 가지 팁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KSTCDB 사용하실 때 알아주시면 좋은 팁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ICPSR 이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오늘 후반부에 설명드렸던 ICPSR의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이쪽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말 제가 마련한 KSTCDB와 ICPSR 교육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제 연락처 띄워드렸으니까 혹시 추후에 KSTCDB나 ICPSR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반 동안 1시간 30분 동안 KSTCDB와 ICPSR 이용 교육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출석 체크 아직 못 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채팅방에 다시 남겨드릴게요.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 주셔야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네, 들어가셔서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3시 30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는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 30분이 되었는데요. 질문이 아직까지 없으신 거 보면 여러분께서 질문은 없으신 걸로 제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의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시간 반 동안 저희 KSTCTV와 ICPSR 교육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